정부의 2사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정부가 지난 4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 대책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정부는 공공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한편 기존 정비사업 구역을 빠르게 추진하고 신규 택지를 마련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 통과 언제까지 기다리나 공공 직접 시행 개발의지만 꺾였다. 2사 대책 후 1년간 근거법 마련 지지부진, 의왕 내송가구역, 정비구역 끝내 해제, 민간 공공 모두 좌초, 난개발 우려만 커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2사 대책 발표될 때 뭐라 그랬죠? 불가능하다. 진짜 저걸 발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 대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무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이었는데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으면 공공은 거의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질문 똑같이 드렸잖아요, 여러분. LH에 살고 싶으세요? 레미안에 살고 싶으세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지 LH랑 레미안이랑 이지선 다형을 주면은 대답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2사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2사 대책이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1년하고 1개월이 지났으니까 13개월이 지났습니다. 13개월 동안 뭐가 공급이 됐죠? 50만 가구요? 60만 가구요? 80만 가구요? 의미 없다니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일 크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뭔가 대책이 나오고 뭔가 얘기가 나왔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세요. 그때도 이제 공급된다, 끝났다, 이제 뭐 청산되니까 빌라 못 사니까 떨어진다, 별의별 얘기 다 있잖아요. 다 올랐어요, 여러분. 정말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가 남았는데요?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한테 뭐가 남았습니까? 저는 이런 걸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이것뿐만 2사 대책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영상 만들려면 지금 만들 게 30개 가까이 될 거예요. 30개가 아니죠. 4, 50개가 될 거예요. 몇만 가구 공급하겠다. 투기꾼을 때려잡겠다. 무슨 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앞으로 이건 끝났다. 저건 안 된다. 이렇게 잡는다. 현실을 보세요. 뭐가 잡혔는데요? 지금 시장에 잡혔다고요? 누가 잡혔다고 그러는데요? 이 뉴스나 정부에서 잡혔다고 하나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믿으세요? 누가 잡혔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잡혔다고 하나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물건 구하기가 쉬우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잡혔다고 하나요? 전문가들이 잡혔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왜 믿어주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고 확인을 해봐야 앞으로 내가 똑같은 기관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뭔가 발표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리액션을 하고 내가 어떻게 나를 지켜낼지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2사 대책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까먹었어요. 근데 저는 지난 발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8.2 대책이나 9.13 대책이나 어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용산 기지창이나 태릉 CC나 아니면 상암동 부지에 뭐 짓겠다는 거 저는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3기 신도시는 어떠세요? 요새 대선이랑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관심 없으시죠? 3기 신도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 눈앞에 놓여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 전세로 갈지 월세로 갈지 내 집 마련할지. 그런데 여태까지 5년 동안에 수많은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발표가 많이 가능한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제 영상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수많은 발표가 있었고 수많은 실패를 하고도 신경을 안 쓰는가? 자,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죠. 2사 대책 제대로 된 거 없거든요. 그냥 다 올랐어요. 많은 분들이 그때 기대를 걸었거든요. 왜냐면 발표를 굉장히 웅장하게 했거든요. 막 멋있게 했고 PPT도 크게 띄워가지고 했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세금 낭비. 맞잖아요. 뭐가 남았는데요? LH 투기 사태 다 까먹으셨죠. 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그냥 정치 쪽으로 이제 관심이 가 계시잖아요. 중요해요. 투표 기간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수많은 발표가 있었고 계속 발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기록을 한 다음에 이걸 피드백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이게 맞나 틀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5년 동안 30번에 걸친 규제가 안 통했는데 지금 시장이 왜 잡혔다고 생각하냐는 제 얘기를 그냥 단순히 듣는 분이랑 저처럼 5년 동안에 나왔던 정부 정책이랑 그 효과랑 이런 걸 계속 체크하는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제 얘긴 진심이라니까요. 5년 동안 30번 동 가까운 규제가 나왔고요. 안 통했어요, 여러분. 시장은 규제로 잡히질 않는다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막상 이거를 보여드려야 감이 오시잖아요. 이사 대책 여러분 이 당시엔 반응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세요. 다 까먹었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왜? 현실 불가능한데 무슨 소용이에요. 이때가 시점이에요, 여러분. 사실 거의. 뭐 이 근방이긴 한데요.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계획 발표 대회가 시작이 됐죠. 대회예요, 대회. 몇만 가구 공급하겠다. 몇만 가구 공급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공급이 있어요? 4월 달에 서울에 주택이 몇 가구나 공급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그게 당장 중요하지 공급 계획 발표가 중요한가요? 저는 여러분 이제 대선이 끝날 거잖아요. 대선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또다시 부동산에 관련된 발표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라면 특히 제 멤버십이시라면 계속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아닌 분들께는 죄송해요. 아닌 분들께 죄송한데 제 주변에 봤을 때는 지나간 대책 발표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무관심한데 발표부터 하고 보죠. 아니 효과가 있는데 발표하고 또 발표하고 또 발표하고 하고 또 한 다음에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말 바꾸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아님 말고 아니었어? 몰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죠. 이사 대책 발표했죠. 제대로 안 되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벌금을 내고 있죠? 누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없다니까요. 입장을 바꿔도 이거를 발표 못할 이유가 없어요. 저라도 발표합니다. 그냥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눈치를 채셔야죠. 이런 식으로 공급이 안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아무리 해봤자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투기와의 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존재한 적도 없었고 존재해오지도 않았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까먹으니까. 발표하면 까먹고 발표하면 까먹고 반응하고 까먹고 반응하고 까먹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만 계속 벌고 아닌 분들은 계속 불안감에 뒤로 밀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세요. 지금 급하게 움직일 시기 아니다. 신중해야 될 시기다. 지켜봐야 될 시기다. 말은 편하죠, 여러분. 말이 얼마나 편해요. 지켜보시고, 가만히 기다려보시고, 신중해 보시고, 해보세요.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하신 분들이 뭘 이렇게 손에 많이 넣었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5년 동안 한 방향으로 왔고, 지금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도 똑같은 방향이, 지금 이때도 이 언론에서 얼마나 때렸는지 아세요? 이제 공급가, 뭐라 그랬냐면, 공급 쇼크. 그러니까 시장이 버틸 수 없을 만큼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쭤보잖아요. 어디 있는데요? 알려주세요. 댓글에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볼게요. 공급 쇼크로 지어진 그 현장을 막 집이 텅텅 비어나가고 투기꾼들이 집을 던지고 있고 막 곡소리가 나고 있는 그 현장을 제가 나가서 촬영해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그 현장이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겠어서 그러거든요. 알려주세요. 없잖아요.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존재하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발표가 필요할 뿐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속아 넘어가시고 언제까지 피드백을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여러분 5년 전부터 발표한 게 안 지켜졌고 5년 전부터 발표한 게 안 통했으면은 그 다음부터 일정 기간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믿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5년 동안 계속 믿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가 제일 큰 게 이거예요. 까먹는다는 거.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때 발표를 했지만 이때 이쪽 의도에 맞게 반응하신 분들은 결국 또 시간을 날려버렸죠. 2021년도에 여러분 오른 곳들 많습니다. 많이도 올랐습니다. 정말. 그런데 다 넘어갔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발표가 나오더라도 저처럼 적어놓고 좀 이렇게 트래킹을 해보세요. 따라가 보세요. 팔로우업을 해보세요. 여러분. 3기 신도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사 대책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예전에 공급부지 발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임대사업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재건축 재초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대출 규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냥 놔두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가보시면은 저처럼 되실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냥 처음부터 안 믿어요. 일정 시점부터 발표가 나오는 건 다 안 믿었어요, 저는. 제 마음이잖아요. 그게 거짓 뉴스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안 믿는다는 거죠. 근데 결과가 다르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쯤 됐으면, 이제 이 정도 오셨으면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한테 어떻게든 좀 득이 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이 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미리 찍어 놓는 이유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또 그거에 쏠림 현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영상을 똑같이 찍어도 대선 얘기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이 끝나기 직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 영상을 찍어 놓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